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 아마 오늘 중으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된 재판. 근데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탄핵이 아닌 내란죄와 관련된, 그동안의 많은 논란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죄, 처음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탄핵 심판에 임할지, 이 여기에 대한 여부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준 기자. 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지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지 51일 만이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신문기를 진행했습니다. 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루어진 불법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했더라도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만약 석방 지휘서가 도착을 한다면 절차를 마친 뒤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석방 지휘서가 도착을 하면 현재까지 저희 TV조선 취재의 결과 오늘 중으로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12.12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이 계엄령에 대한 이번 구속이 만약에 이제 석방이 돼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겁니다. 이 정치권이 일단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자, 정치부 연결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움직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결과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지만 오늘 당장 결정이 날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면 곧바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호처가 먼저 상황을 점검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석방 결정에 여당 지도부도 대단히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헌법재판소 평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내란 세력의 바로가 우려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이 내어진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인 합법성, 명확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적법했느냐, 절차적으로 적법했느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뒤늦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논란이 됐었던 바로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 공수처가 수사 권한, 내란죄,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과연 공수처에게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법원의 결정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요, 오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요, 지난달 4일에 이제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제 그 지난달 20일 신문 기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 구속 취소 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불법한 기소라면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속영장은 지난 1월 19일에 발부가 됐는데 이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이 1월 25일로 만료가 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제 윤 대통령을 그 다음 날인 1월 26일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보면서 오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허재현 변호사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날짜가 좀 복잡해요. 시간으로 따지냐, 날짜로 따지냐.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은 2025년 1월 15일 아침 10시 33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검찰 단계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열흘 동안의 이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열흘에서 연장을 한번 할 수 있지만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공수처 검사와 이 검찰이 나누어 쓰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거쳤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체포적부심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구속기간에 불산업된다는 그 논리를 깨버렸고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실제 진행된 시간 동안 이 구속기간에서 빼줘서 나중에 더 산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근데 지금 영장실질심사의 서류가 들어가고 나온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지금 33시간 7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월 15일부터 열흘을 더하게 된다고 하면 원래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년 1월 25일 자정인데 거기서 지금 이 33시간 7분을 더하게 되면은 2025년 1월 26일 아침 9시 7분에 사실상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소 제의가 지금 오후 7시가 다 돼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소가 제기된 거다라고 봐서 이번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긴 시점이 법원이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구속기간이 원래 원칙적으로 열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수사기관에서 열흘 동안만 구속을 하고 그 열흘 내에 공소를 제기하든지 풀어주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이러니까 구속기간 열흘이 지났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시다시피 26일 저녁에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구속 자체가 잘못되었다, 취소돼야 된다라는 것이 좀 핵심적인 요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사실상 형사소송법 규정상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따졌던 그동안의 관례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반적인 형사소송이나 형사수사 단계에서 과연 구속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결정문을 검토해 본 후에 항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김지훈 변호사님, 예. 구속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까지 따져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네. 겁니까? 왜냐하면 구속기간이라는 것은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불리할 때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형사 절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어떤 자정이라든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가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예민하게 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있었을 때는 항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통상적인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결정이 이제 쭉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이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이 형사소송법상 앞으로 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으로의 선례가 남아서 계속 규정이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법원에 서류가 도착하고 법원에서 서류가 떠난 요 시간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대충 며칠 날짜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대통령은. 자, 그래서 이번 재판부도 관련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 날짜가 아니다라고 해서 구속 자체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처음부터 이 문제는 논란이 됐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과연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다. 어떤 근거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수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겁니까? 공수처법에 따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을 했고 이에 검찰에서 이 수사 기록을 이어받아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뭐 영장실질심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모두 다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그게 그동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관이 있는 것을 법원이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져 왔었는데요. 예.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면으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결정문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원에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면으로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수사처가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본 것인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재판부 설명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바로 인지했다는 증거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봤다는 거거든요. 일단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제가 그 결정문을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만한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을 어느 정도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제에서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진행됐던 모든 수사들이 절차적인 어떤 위법성이 있다고 여겨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통해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입니다. 오늘 구속 취소가 됐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여부. 오늘 재판부의 그 판결문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걸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는 안 된다. 1심에서 2심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 문제가 적법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예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때 지금 재심을 하고 있는데 그걸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 결과 나서 사형 집행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재판 잘못됐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것부터 해소하고 재판을 하든 말든 지금 그런 취지의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만 가지고 섣불리 구속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면서도 다만 절차적인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구속 취소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시적으로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판단했다, 뭐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의 주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공수처 법이라든지 관련 법의 뭐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또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선례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적인 명확성이라든지 그리고 의문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앞으로 훗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이 부분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도 이 결정문 사유를 아마 뜯어보고 과연 이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구속 기한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 이후에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죄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결론이 나든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이제 그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가 예를 들면 뭐 경찰부터 다시 경찰 단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검토를 하게 될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결정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 법원에서는 특히나 오늘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한 결정인 것인데 형사소송에서 특히 그 내란죄가 실제로 이 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도 중요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느냐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뭐 유죄든 무죄든 심정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절차가 위법했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의 적법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결정에 따르면 이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과연 내란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재판 담당 판사는 나중에 재심 사유도 재심사유지만 상급심에서 파기가 수 있다. 이게 지금 저는 핵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1심에서 이렇게 만약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어떤 걸 주장할 거냐면요. 이미 구속 사유 자체가 위법하게 구속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아왔고 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내란죄 유무랑 전혀 상관없이 절차 위반만으로도 취소,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소가 인용이 돼서.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게 구속 취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 석방이 아니에요. 이건 석방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거지만 오늘부터는 뭐 나온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취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던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서는 안 됐는데 구속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받는 재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단적인 예로 뭐 고문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서 자백을 받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에서는 절차상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 사유가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어려운 그 복잡한 내용인데 시간 계산이냐 일 계산이냐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정도의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절차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 구속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불법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받는 재판 자체가 나중에 결론이 위법해질 수 있다. 이걸 이제 고려해서 이 결정은 나중에 어떤 그 의문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관저앞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오늘 중으로 석방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결정은 난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현재 관저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와 있다고 합니다. 자, 구속 취소 결정. 이게 왜 특히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장 변호사님. 네. 예를 들어서 가석방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구속 상태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뭐 일단 석방이 되는 거다라는 것과 구속을 취소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이제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예. 구속 취소와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라는 건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구속해서 기소를 했는데 구속 자체의 사유가 사라졌다, 없다라는 겁니다. 구속에 문제가 그렇죠. 있었다. 애초에 구속이 잘못됐으니까 취소가 된다라는 것이고 보석은 구속은 인정하되 그 이후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여러 가지 사유상 뭐 보증금을 내고 석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보석과 구속 취소가 의미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하더라도 사실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고 아마 그 이후에는 보석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사실 그런데 이번에 구속 취소가 인용된 건 뭐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건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 기간 계산을 검찰이 제대로 계산을 못하고 만료된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이 취소된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일단 구속이 취소됐다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형사 재판이 뭐 중단되거나 그 재판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재판이 진행된다라는 것인데요. 잠깐만요. 그런데 오늘 재판 중에 물론 그걸 또 따져봐야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은 안 했고 의문의 여지는 있다라고 했거든요. 의문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그 재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단 절차상만 말씀드리면 구속이 취소됐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도 절차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이 구속 취소를 지렛대로 삼아서 앞으로 이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수사가 모두 불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 재판부로서는 이 부분도 당연히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란죄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이 공소가 적법한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도 따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통령 측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방어를 할지 또는 검찰의 수사권 부분으로 방어를 할지 아니면 이 절차적인 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될지가 앞으로 좀 중요해 보이는데 한 가지 또 참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서부지법에서 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고 본 것도 법원의 또 판단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의 주장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까지 공수처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된 상태에서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부터 해소를 해야지 의문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 형사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까지의 재판은 유효하고 앞으로 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오늘 판단 결정문을 보면요. 지금 재판부가 수사권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이 필요한 인지 절차라든가 직접 관련성 여부 그리고 형사 절차상 경찰과 검찰의 지위와 이 독립된 수사기관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구속 시간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절차적인 위법성 여부가 그 의문의 여지가 명확하게 해소가 되기 전에는 이게 지금 이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본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걸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이 나야지만
확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절차 자체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절차적인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앞서 다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란죄 재판을 받으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절차적인 위법성을 이유로 내란죄의 어떤 실체적 성립 여부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손실이라든가 현직 여러 대통령을.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엄청난 어떤 혼란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상황인데 일단 지금 그 방법을 쓸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직시항고를 지켜볼 것인지 이것도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상 지금으로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일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내란죄를 다시 수사하고 검찰로 넘겨서 다시 기소를 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바로 김재규 사건이었습니다. 전 중앙정보부장. 이미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당시에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재심을 한들 게다가 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상당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그걸 의문에 해소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재판까지 간다, 1심 끝낸다, 2심도 간다. 지금 그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준 기자. 네. 오늘 이런 법원의 판단 많이 예상이 됐다면 아마 언론에서도 판단 나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을 텐데 사실상 오늘 재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주목도가 좀 떨어졌어요. 기자들이 이런 판단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했습니까?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이 산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이 현장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저희 그 결정문이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예. 일단 수사 첫 시작부터 이 공수처와 검찰청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수사처와 검사가 형소법이 정하는 구속기관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나누어 사용한 점. 네, 나누어 사용했고 그러면서도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두 기관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신병을 주고받았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구속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가서 구속돼 있다가 또 검찰에서 오라고 하고 그런데 아무런 영장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나눠서 그냥 그렇게 한 거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시간을 나누어 쓰기로 두 기관끼리 임의로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협의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원인을 따져보자면 공수처법이나 우리 형소법에 이 수사기관 간의 이런 그 수사 범위가 겹칠 때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이 공수처법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야기한 원인이라고 볼 수 첫 있습니다.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입니다. 날짜냐 시간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죠?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시간을 갖고도 이걸 대충 날짜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서류가 법원에 왔다가 법원에서 나가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이 피의자 입장에게 유리한 거다. 형사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거다. 이제 그 부분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늘 그 피의자나 이 피고의 인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형사소법 기본인데요. 그 검찰 같은 경우는 이 자정이 지나면 하루를 다 쓸 수 있다라고 봤고 예. 이번 법원의 판단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시간 분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시간 분단위로 계산하면 33시간 7분이 소요됐기 때문에 예정된 구속 시간 만료 시기가 9시 7분경으로 늘어났는데 이 시간을 지나서 오후에 6시경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위법한 판단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게 과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오늘 이 재판 결과가 결정 결과가 알려진 뒤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 지금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사필 규정이다라고 해서 환영 논평을 낸 상태고요. 저희 예. 국민의힘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누더기 수사권을 먼저 해결하고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경찰에 이첩을 해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윽박을 질러서까지 좀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만들어서 이런 무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 서울 서부지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성이 있다. 법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지법을 통해서 바로잡혀진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의 영장을 기각당한 그런 사실을 또 숨긴 이런 의혹들까지 계속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그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를 한 전력이 있다라고 해서 또 오늘 아침에 그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주장을 했던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 문제가 맞았다, 옳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고요. 실제 이 판결문 내부에서도 공수처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구속 취소를 넘어서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것이고 이 공수처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수사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집한 근거를 가지고 공소장을 검찰이 작성해서 기소를 할 경우에 이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소장을 작성을 했다.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우리가 확인할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된 것인데 더 엄밀히는 검찰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행된 수사 내용만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도 지금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방 지휘. 자, 석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누가 지휘를 하느냐? 공수처냐, 검찰이냐?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석방도 지휘할 권한이 없다. 물론 기소와 관련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소권은 검찰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검찰이 석방을 지휘해라. 앞으로 모든 과정도 검찰 주도권을 갖고 해라. 공수처는 아예 빠져라.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점, 적어도 의문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사권이 아예 없다라고까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은 있어요. 의문점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재판 이대로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게 어찌됐든 지금 판사의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정치권의 입장보다는 중앙지검의 입장이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중앙지검. 아무래도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이 구속 취소 결정은 뼈아픈 결정일 겁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구속 기간 만료 날짜를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검찰이 지금 결국에는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게 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어찌 보면 검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부분은 공수처지만 뒷부분 날짜를 제대로 못 지킨 거는 검찰 쪽이니까. 그렇죠. 일단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고 청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번이나 연장이 불허가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구속 기간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당시에 나름대로의 구속 기간을 결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26일 저녁에 공소를 제기했던 거 모두 기억을 하실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그 검찰의 구속기간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오늘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중앙지검의 입장이 조금 더 정리돼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앙지검이 이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제기해서 이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저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준 기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는 입장이 아직 나왔습니까? 즉시항고라면 아마 오늘 중에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검찰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본적으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나 또 구금된 또 이 피의자의 인권에 비추어 보자면 예. 즉시 석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중론입니다. 예. 하지만 즉시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7일이 걸립니다. 7일 내에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7일 동안 다시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다시 한데요. 구금된 상태로요,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로요? 네, 원칙상 이 피의자가 자유의 몸을 얻은 자유 상태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죠. 예, 검찰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구속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해서 그럼 아직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아까 현장 볼까요? 지금 그래서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구치소에서 지금 구치소입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아마 오늘 차량을 타고 관저로 이동하는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서 벌써부터 서울 구치소 앞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나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여기입니다. 관저. 관저 앞에도 많은 지금 지지자들이 이미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는 석방될 것이다라고 믿고 현재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사회부에서는 어떻게 취재하고 있어요? 오늘 중으로는 석방이 돼서 관저로 돌아올까요? 어떻게 현재까지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검사의 석방 지휘서가 내려오면 그 윤 대통령 즉시 그 자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희 취재 기자들이 현장의 각 위치에 배치가 돼서 그 상황을